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사주팔자의 경우의 수가 약 40만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2만 명 정도가 같은 사주를 공유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쌍둥이도 각자 건강 상태가 다르고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도 전혀 다른 질병을 앓고 전혀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세계 인구수만큼의 체질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태어난 위치, 주위 환경, 날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쌍둥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쌍둥이는 보통 몇 분에서 몇십 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사주로 보면 연주, 월주, 일주는 완전히 똑같고 시주만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쌍둥이를 관찰해보면 어떤가요? 한 명은 감기를 자주 앓는데 한 명은 안 걸리고 한 명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한 명은 뭐든 잘 먹고 한 명은 알레르기가 있는데 한 명은 없고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한의학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선천적 기운의 큰 틀을 보여주는 거지 개인의 모든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절대적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제가 조사한 결과 크게 4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태어난 위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부산에서 태어났느냐, 심지어 뉴욕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잖아요. 그런데 적도 근처에서 태어난 사람은 1년 내내 더운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고 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는 거죠. 한의학에서 보면 이걸 풍토병이라고 해요. 각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따라 특정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그에 맞는 체질적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이에요.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산속에서 태어나느냐, 바닷가에서 태어나느냐, 대도시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산속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라요. 습도도 적당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같은 물질에 노출되면서 호흡기가 발달하죠. 반면에 대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호흡기가 적응해요. 바닷가 마을에서 자란 아이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을 먹으면서 갑상선 기능이 발달하고 내륙 산간 지방에서 자란 아이는 육류와 곡물 중심으로 먹으면서 다른 소화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씨와 기온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같은 날 태어나도 그날의 날씨가 어땠느냐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몸의 열 생산 시스템을 가동해야 했을 거예요. 반대로 겨울인데 따뜻한 날에 태어났다면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았겠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태어날 때의 천기, 직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했느냐에 따라 선천적 체질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태내 환경이에요. 이건 쌍둥이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같은 자궁 안에 있어도 쌍둥이 각각의 위치가 달라요. 한 명은 자궁 안쪽에, 한 명은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고 탯줄이 연결된 위치도 다르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양도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쌍둥이 중에서도 먼저 태어난 아이와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 체중이 다르고 그게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세계 인구 수만큼의 체질이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예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사주팔자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 기운의 큰 틀, 즉 기본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약 40만 가지의 설계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집을 지을 때는 어떤 땅에 짓느냐, 어떤 자재를 쓰느냐, 어떤 기후에서 짓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선천지본과 후천지본이라고 구분해요. 선천지본은 타고난 근본적인 체질, 그러니까 사주팔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천지본은 태어난 이후의 환경, 음식,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찾았는데요. 사상체질 이론을 만든 이재마 선생님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같은 태양인이라도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 표현되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같은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명은 한국 서울에서 태어나고 한 명은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라요.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에 노출되고 여름에는 습한 장마를 겪고 가을에는 건조함을 느끼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요. 이런 과정에서 몸의 적응 시스템이 사계절에 맞춰 발달하는 거예요. 뭄바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1년 내내 더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요.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식히기 위한 신체 메커니즘이 발달하고 열대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 체계가 그에 맞춰 적응해요.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같은 사주인데도 한 명은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명은 장염에 잘 걸릴 수 있어요. 한 명은 관절염이 생기기 쉽고 한 명은 피부병이 생기기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적응해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같은 도시에서 태어났어도 부모의 직업, 집안의 경제 상황, 먹는 음식의 종류, 생활 패턴이 다르면 또 다른 체질로 발달하게 돼요. 예를 들어 부모가 농부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신선한 채소와 곡물을 많이 먹으면서 자라고 부모가 어부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해산물을 주로 먹으면서 자라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도 먹는 음식이 다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고 그게 평생의 소화 능력과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와요. 장내 미생물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고 이게 지문처럼 고유하다는 거예요. 이 장내 미생물이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 호르몬, 심지어 감정과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사주는 건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주팔자는 1%의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화가 강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열이 많은 성향을 타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자라느냐, 북극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그 열이 표현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서 자란 화 많은 사람은 여름을 힘들어하고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고 소화가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북극에서 자란 화 많은 사람은 추위를 덜 타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건강한 편에 속할 수 있어요. 선천적 열기가 추운 환경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주에서 수가 강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차가운 성향이에요. 한국에서 자라면 추위를 많이 타고 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적도 근처에서 자라면 더위를 잘 견디고 오히려 균형 잡힌 체질로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세계 인구수만큼의 고유한 체질이 존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체질은 사주팔자라는 선천적 틀과 환경이라는 후천적 요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주는 악보고 환경은 연주하는 악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악보라도 피아노로 연주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바이올린 소리가 나잖아요. 멜로디는 비슷하지만
음색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천인합일이라고 표현해요. 하늘과 사람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뜻인데요. 선천적 기운인 사주, 개인의 노력과 선택, 그리고 환경이 모두 합쳐져서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같은 진단을 받은 환자들도 치료 반응이 다 달라요. 같은 약을 먹어도 한 사람은 효과가 좋고 한 사람은 별로 없고 한 사람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게 바로 개개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도 맞춤 의료, 정밀 의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한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해온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주팔자는 약 40만 가지의 선천적 기운의 틀을 제공해요. 이건 기본 설계도예요. 두 번째, 태어난 위치, 주위 환경, 날씨, 기후, 음식, 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소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고유한 체질을 만들어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 수만큼의 고유한 체질이 존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사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해요. 네 번째, 쌍둥이도 태내 환경, 태어난 순서, 미묘한 시간 차이, 그리고 태어난 후의 경험이 달라서 다른 체질을 갖게 돼요. 다섯 번째, 건강을 이해하려면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를 모두 봐야 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인지, 그리고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저 자신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나는 나만의 고유한 환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건강과 체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라요. 사주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바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